여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희영성. 워낙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죠. 하루는 아랫마을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국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랫마을로 내려가던 강희영성은 자기와 똑 닮았지만 성별만 다른 사람과 마주쳤어요. 이 사람은 홍은소천. 홍은소천 씨도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다가 윗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윗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가요? 두 사람은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운명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부의 연을 맺어버렸죠. 뭐가 이렇게 급한가 싶긴 한데 서로 운명이라고 느꼈다니까 이해해주죠 뭐. 당연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다닐 때처럼 음식을 얻어먹고 때로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죠.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고 마침내 아내 홍은소천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애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가난한 데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부부는 아이를 먹일 음식도 입힐 옷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부부를 불쌍하게 여겨서 아이에게 은그릇에 탄 가루를 먹이며 키워주었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은장아기가 되었습니다. 은그릇에 밥을 먹여서 은장아기라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은장아기가 2살이 될 때쯤 또 아이가 태어났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도 가루를 다 먹이며 노장아기라 이름 지었습니다. 가루를 타준 그릇이 놋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착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도 가루를 다 먹였죠. 대신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를 써서요. 너무하다고요? 첫째처럼 은그릇에 먹여달라고요? 글쎄요, 셋째까지 먹여 살려준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나무 바가지에 탄 가루를 먹고 자란 아이를 사람들은 가문장아기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첫째 은장아기, 둘째 노장아기, 셋째 가문장아기까지 두 부부만 있던 가족은 금방 딸부잣집이 되었죠. 그런데 이 딸부잣집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세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형편이 점점,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논과 밭이 늘어나고 말과 소가 생겨났으며 내 귀퉁이에 풍경까지 달린 처마 높은 기와집까지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은 순식간에 천하의 거부가 되어버렸죠. 잘 됐네요. 형편이 좋아진 부부는 세 딸을 똑같이 귀하게 키웠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방 안에 마주 앉아 있던 부부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비 때문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네요. 그럼 딸들 속마음이나 알아볼까요? 부부는 가장 먼저 큰딸 은장아기를 불렀습니다. 은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옥황상제님 덕이기도 하고 염라대왕님 덕이기도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의 덕이옵니다. 100점짜리 답안. 감동한 부부는 큰딸을 칭찬하며 돌려보냈고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같은 대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막내 가문장아기의 차례. 가문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옥황상제님 덕이기도 하고 염라대왕님 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님의 덕도 있지만 저는 배꼽 밑에 있는 선금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금이 뭐냐면요. 배꼽 아래부터 사타구니까지 세로로 길게 난 선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전부 자기 덕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불효막심한 딸 자식이 어디 있느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가문장아기에게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무리 당찬 아이라도 죄송하다, 제가 잘못 말했다 하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진짜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입던 옷을 챙겨 검은 암소에 싣고 먹을 식량까지 실은 다음 정말로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가문장아기가 먼 올레까지 나설 무렵 어머니 홍은소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딸, 나가서 막내한테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전해. 그럼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법이거든요. 보나마나 가문장아기가 돌아와 밥 먹고 있으면 집 나가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막내야, 빨리 도망가.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때리러 나오는 중이셔. 네? 큰언니 은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거짓말로 겁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겁먹기는커녕
큰언니는 노돛돌 아래로 내려서는 순간 청진해로 변할 것이오. 그저 흔한 저주의 표현이겠거니 싶었지만 은장아기가 노돛돌 아래로 내려서자마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청진해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큰딸에게 막내딸 좀 불러와라 했는데 큰딸마저 사라지니 어머니 홍은소처는 둘째 노짱아기에게 막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올레로 나와 걸음 위에 올라선 둘째는 아우야 당장 도망쳐. 아버지랑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오고 있어. 하여튼 자매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네요. 감은장아기는 역시 둘째 언니를 노려보며 언니는 걸음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으로 변할 것이오 라 말했고 노짱아기는 걸음 아래로 내려선 그 순간 용달버섯으로 변했습니다. 감은장아기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강희영성과 홍은소처는 직접 밖으로 나서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쳐나갔기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그만 문 윗지방에 눈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심지어 눈까지 잃은 두 사람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했고요. 오래전 그때처럼 거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감은장아기 검은 암소와 함께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하염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길을 비춰줄 달은 아직 뜨지 않은 상황. 정말 다행히도 감은장아기의 눈앞에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수수깡으로 세운 기둥에 거적대기 문을 겨우겨우 세워둔 초막집이긴 하지만요. 감은장아기는 먼 올레로 들어서 검은 암소를 돌담에 메어두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나던 나그네인데 해가 다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쉬었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안에 있던 건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걸 어째?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빈 방이 없는데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야 그리 하시게. 그렇게 감은장아기는 부엌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갑자기 방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르릉탕 와르릉탕 하는 거대하고 요란한 소리. 이 소리 대체 뭐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건 우리 집 큰 마퉁이가 마파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어쩐지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놀라시더라. 마퉁이는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나 보네요. 근데 뼈 빠지게 막해서 배불리 먹여놨더니 떠돌이 여자애나 데려다 핑핑 놀고 있었구만. 저게 초면에 못하는 말이 없네. 잠시 후 또 와르릉탕 하는 소리가 들리자 노부부는 둘째가 말을 캐고 올라오는 소리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쎄 빠지게 막해서 먹여 살릴 동안 길 가던 여자애까지 데려와? 세상에 소 한 마리 없는 집구석에서 남의 소남해주고 아주 난리 났구만. 오, 누가 봐도 형제인데. 한참 있다 들려오는 세 번째 소리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막내가 말을 캐고 돌아오는 중이라 말했습니다. 형들 상태를 보니 막내도 딱히 기대되지는 않네요. 아니죠. 첫째랑 둘째가 저 정도면 막내는 더 심할 수도. 우와, 우리 집에 손님이랑 검은 소가 다 오고 웬일이래?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나? 오, 막내는 좀 다르네요. 막내까지 돌아온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이 말을 삶아왔죠. 엄마 아빠는 일찍 태어나서 나보다 더 많이 먹었지? 나는 아직 젊어서 더 많이 먹어야 돼. 첫째는 그렇게 말하며 마의 모가지를 꺾어 부모님께 건넸고 자기는 통통한 가운데 부분을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말을 삶아왔는데 역시 엄마 아빠는 나보다 많이 먹었을 거라며 나의 꼬리 부분을 끊어줬죠. 모가지에 꼬리에 둘 다 너무 못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막내도 말을 삶아왔습니다. 에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형제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좋은 거 많이 드셔야죠. 어서 드세요. 막내는 양 끝을 똑똑 자르고 통통한 가운데 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끄트머리만 먹었죠. 여기서 쓸만한 건 작은 마통이 뿐이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감은장아기도 가져온 식량이 있죠. 그는 소에 실어둔 찹쌀을 꺼내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문전신 모르는 제사 있으며 주인 모르는 나그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워준 은혜를 밥으로 갚겠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밥은 먹어본 적이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할 수 없이 밥상을 들고 큰 마퉁이의 방으로 향했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남이니까. 에? 이런 건 우리 조상님들도 안 먹었어. 벌레처럼 생겨가지고. 안 먹어. 에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둘째 마퉁이 또한 첫째처럼 벌레밥은 안 먹는다며 화를 버럭 내서 가문장아기는 밥상을 들고 막내 마퉁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가문장아기와 밥상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묻고 마주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막내를 보니까 첫째랑 둘째도 먹고 싶어졌나 봐요. 막내야, 우리도 한 숟갈만 주라. 드십시오 할 때는 안 드시다가 왜 이제 와서 드시려 하십니까? 막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따끈한 밥을 한가득 떠서 형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형은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고요. 진작에 먹지. 밥을 다 먹고 깨끗이 치운 후 가문장아기는 막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너무 급전개라고요? 뭐 둘이 운명이었다는데 어쩌겠어요.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퉁이를 깨끗이 씻긴 후 새 옷을 입혔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을 닦고 단정한 옷을 입은 작은 마둥이. 꽤 괜찮은데요? 아니,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절세미남이에요. 이렇게 백년해로를 약속한 가문장아기와 절세미남 작은 마퉁이는 그날 밤 한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당신이 막했던 곳이나 구경하러 가죠. 가문장아기의 말에 작은 마퉁이는 어제 일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첫째 큰 마퉁이가 말을 캔 곳. 여기 뭔가 있는데요? 물컹물컹하면서 부드러운 곳이... 이거 똥 아니에요? 이번에는 둘째 마퉁이가 말을 캔 곳으로 가봤는데 여기서는 돌을 집어들 때마다 지네와 뱀이 우글우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가 말을 캔 곳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갈처럼 생긴 돌들이 죄다 금과 은이었어요. 막내가 말을 캔 곳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금과 은 덕에 가문장아기와 막내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말과 소가 생기고 논과 밭이 늘어났으며 풍경을 매단 저마 높은 기와집까지 지었죠.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여자아이는 이제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장아기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자신을 쫓아낸 부모님을 찾는 것. 분명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떠돌고 계실 텐데 가문장아기는 과연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꼽 밑에 있는 선금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화가 나 자신을 내쫓은 부모님.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가문장아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거지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긴 고민 끝에 가문장아기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틀림없이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을 떠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을 찾아보죠. 거지잔치 해봅시다. 가문장아기가 거지잔치를 연다는 소문을 퍼뜨리자마자 거지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가문장아기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했어요. 배가 고픈 이에게는 밥을, 목이 마른 이에게는 물을, 돈이 필요한 이에게는 돈을 주었죠.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문장아기의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나 되었는데도 안 나타난다면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두 사람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지팡이 하나에 함께 몸을 의지한 채 겨우 걷는 두 노인. 얼굴은 많이 늙었고 옷은 심하게 남루했지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부모님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이었죠. 저 거지들 보이지? 저 둘이 어디에 앉든 음식은 그 반대편에 차려. 위쪽에 앉으면 아래쪽에, 아래에 앉으면 위에, 가운데 앉으면 양 끝에. 응? 이게 무슨 말이죠? 음식 한 조각도 못 먹게 만들라는 말이야. 아니, 부모님 찾으려고 거지잔치까지 열었으면서 막상 만나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하여튼 일꾼들은 가문장아기의 명령을 따랐고 당연히 강희영성과 홍은소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쪽에서 들려오는 음식 먹는 소리에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었고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두 노인이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다른 거지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헤맸지만 음식 하나 먹지 못했다는 허탈함과 배고픔으로 지쳐 기진맥진한 몸뚱아리를 붙들고 두 노인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들 못 가게 붙잡아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안사랑방으로 들여보내. 해가 저물고 모든 이들이 떠난 후 일꾼들은 두 노인을 안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방문 앞까지 와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그 순간 방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에 고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건 술 향기인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가 손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따뜻한 밥그릇과 기름진 고기, 향기로운 술에 각종 반찬들까지 사랑방 안에는 한상 가득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하루 종일 찾아다녔던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심한데 아는 옛 이야기나 풀어보시오. 내 들을 터이니. 들어본 이야기가 없는데. 그럼 들은 얘기나 본 얘기라도 해보시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들이 살아온 얘기라도 들어보지. 살아온 얘기는 할 말이 많지요. 그렇게 강희영성과 홍은소초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만나 세 자매를 낳고 갑자기 부자가 된 일, 비가 내리던 날 질문 하나로 막내딸을 쫓아낸 일, 동시에 큰딸과 둘째 딸마저 사라져버린 일, 그리고 눈이 멀었던 일까지.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좋은 술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감은장악입니다. 막내딸이 올리는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감은장악이? 믿기 힘든 상황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고 놀란 두 사람의 손에서 술잔이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떨어짐과 동시에 멀었던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의 눈이 밝아지며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상의 신, 운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인간계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또한 제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을 띄워준 감은장아기는 운명의 신이 되어 모든 이들의 운명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